요즘 노트북 가격표 보면요, 참 세상 빡빡한 것 같습니다. 좀 디자인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면 100만원 기본으로 훌쩍 넘어가 버리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맥북 에어도 이제는 200만원이 넘어가 버리고, 노트북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150만원, 200만원 뭐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단 말이에요. 뭐 네이버로 검색하고 뭐 워드 작업하고 뭐 과제하고, 사실 이런 용도로 쓴다면 굳이 우리가 막 200만원, 300만원 이런 지출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레노버의 대표 가성비 라인업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그 중에서도 2026년형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2025년형 아이디어 패드 슬림 3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생각보다 2026년형 개선된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아직까지 가격이 착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단순히 스튜디오 책상 위에 예쁘게 올려놓고 스펙표나 읽어드리는 지루한 리뷰 안 합니다. 직접 제가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일도 해봤고요, 또 업무도 직접 해봤고, 세금 처리 같은 것도 해보고, 대본도 써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좀 일하다가 지루해서 게임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유튜브 시청, 간단한 업무, 또 게임까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제품 어떤 분들이 구입하면 좋은 제품인지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느낀 후기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슬림 3는 고급형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박스에서 꺼내서 디자인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2025년형 아이디어 패드 리뷰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디자인이 고급스럽거든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메탈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저렴할 때는 100만원 언더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고, 또 할인이 없을 때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사실 요즘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뭐 이 정도 가격대면 플라스틱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뭔가 프리미엄 금속 노트북 특유의 차갑고 단단한 고급스러움은 기대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격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비싼 느낌을 주는, 좀 이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가격대에서는 싸구려예요 이런 느낌이 안 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메리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학교 강의실이나 도서관, 뭐 회사 회의실, 카페처럼 어디서든 꺼내놓아도 크게 튀지 않고 얌전하고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제품은 사무용 노트북으로 대부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하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오히려 속편할 수도 있다, 너무 튀면 과하다.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14인치 모델입니다. 딱 이 14인치 모델이 가지고 다니기 제일 좋은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15인치나 16인치 제품보다는 확실히 좀 작지만 대신 평소 메고 다니는 백팩에 쏙 넣었을 때 가방 핏도 안 망가지고 부담이 확실히 덜했고요. 이 노트북 본체를 들었을 때도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등하교 하시는 학생분들이나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출근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저도 가방에 넣어서 많이 가지고 다녀봤는데 확실히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페 안에서 한 손으로 잠깐 노트북 들고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사이즈와 크기였고요. 또 요즘 이쁜 카페들 가면 책상이 작아요. 그런 데서 마우스까지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 사이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노트북은 작은 사이즈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답답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성격이어서 밖에 나갔을 때 노트북이 너무 크면 짜증나요. 좁아서 마우스는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LG 그램 정도의 초경량 노트북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두께감과 무게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주 적당하고 납득할 만한 타협점을 잘 찾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카페에 가지고 나가서 업무도 봐보고 또 게임도 간단하게 해봤는데, 일단 제가 카페에 도착해서 제가 평소에 하는 업무들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인터넷창 정말로 여러 가지 켜놓고 메일도 답장하고요, 대본도 쓰고요, 워드나 엑셀 파일도 좀 작성을 해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을 때 솔직히 보급형 노트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작업을 했을 때도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제품이었다. 웹페이지를 여러 개 열면 조금씩 버벅거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작업을 시작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크롬 탭을 여러 개 열고 문서 프로그램과 유튜브도 같이 실행하고 또 이미지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답답하다는 느낌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되게 빠릿빠릿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요즘은 이 가격대 노트북들도 성능이 많이 상향 평준화된 것 같다. 고급형 노트북이라고 이제 답답한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보급형 제품이다 보니까 뭐 문서 작업 정도만 겨우겨우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작업 정도는 거의 뭐 90% 이상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물론 고가 제품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아쉬운 점이 있겠죠.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업무를 봤을 때 또 평상시에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답답한 제품이 전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충분히
충분히 구입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장소가 카페 그리고 도서관 이런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14인치라 테이블 위에서 공간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지도 않죠. 또 문서 작업을 하기에도 화면 크기가 전혀 졸렬하거나 답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키보드는 특별히 고급스럽거나 굉장히 막 쫀득한 키감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근데 긴 대문을 꽤 오랫동안 작성하는 동안 손가락이 피로하거나 좀 거슬린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이게 타이핑했을 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가벼운 키감은 아닌데 어느 정도 키 압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오타율이 정말로 적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또 이 키캡 자체도 막 미끄러운 재질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꺼끌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키캡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서 장시간 타이핑했을 때 불편함도 없을 것 같고, 또 손에 유분기 많으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맥북 쓸 때도 다 좋은데, 타건감 괜찮고 트랙패드 다 좋은데 손에 유분기 생기며 미끌미끌해서 좀 짜증날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적었다. 저 이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맑은 날에 통창이 있는 카페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화면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화면 반사도 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문서를 보거나 웹페이지를 오랫동안 볼 때도 큰 불편함이 없었고요. 물론 색감이 굉장히 선명하고 화려하거나 또 사진이나 영상의 색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프로분들에게는 당연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가 썼을 때 화면 밝기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 그리고 카페에서 쓰면서 뜻밖의 만족스러웠던 건 저는 바로 펜 소음이었는데,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할 때 뭐 이럴 때는 딱히 막 소음이 뭐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할 때는 펜이 돌아가는 사운드가 들리긴 들리는데 완벽하게 조용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 요즘 뭐 도서관을 가든 카페를 가든 에어컨 켜져 있잖아요. 에어컨 켜져 있는 환경에서는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펜 소음을 가지고 있어서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괜찮은 제품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카페에서 열심히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솔직히 조금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좀 게임을 돌려봤거든요. 일단은 제가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메이플 플래닛을 플레이 해봤는데, 이 게임은 비교적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 스무스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라 크게 놀랍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의외였던 게 바로 롤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증강 칼바람을 했거든요. 이 제품으로 그냥 충분히 돌아갑니다. 프레임도 계속해서 100프레임 이상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작 같은 경우는 5대2로 모여서 한타를 시작하면 프레임이 뚝 떨어지면서 화면이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계속해서 한타 상황인 증강 칼바람 100프레임 이상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유지력이 괜찮아진 것 같다. 또 게임 성능도 나쁘지 않았다. 롤 정도의 게임 정도만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제품 가지고 다니면서 강의도 들으시고 수업도 들으시고 일도 하시고 간단하게 게임도 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갑자기 게이밍 노트북이 됐다고 오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배틀그라운드나 최신 고사양 스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생분들이 평소에 공부하고 과제하거나 공강 시간이나 저녁에 간단하게 롤 한 판 하자 했을 때 충분히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가격대에서 완벽한 제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느껴지는 아쉬운 점들,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일단 이 제품 16GB 램을 탑재를 한 제품인데, 크롬 탭을 여러 개 열고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 작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편집을 한다던가 뭐 AI 기능들을 사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계속 레이어가 쌓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이 조금씩 과부하가 걸리는 건지 약간씩 버벅이는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뭐 2-3시간 연속으로 작업하고 나서 조금씩 느껴졌던 거여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좀 많이 돌리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아쉬울 수는 있겠다, 답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색 표현이 문서 작업이나 유튜브 시청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확한 색감이 중요한 사진 보정이나 영상 색 보정 작업을 하기에는 색이 조금 밋밋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으로 그런 작업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고요. 디스플레이 품질이 최상급은 아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밝고 나쁘지 않은 디스플레이여서 일반적인 사용 목적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 자, 그리고 절대적인 성능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당연히 답답함 없고요. 어느 정도 캐주얼한 게임은 예상보다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었는데, 일단 시네벤치 결과 싱글코어가 1700점 정도, 멀티코어가 5700점 정도가 나왔고요. 3D 마크 테스트 결과도 1480점 정도로 무난무난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숫자만 놓고 보면 고성능 노트북이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또 모자란 스펙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무 업무에는 차고 넘치고 또 가벼운 이미지 작업과 캐주얼 게임까지는 거뜬하지만 본격적으로 고사양을
사용하고 또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명확하게 좀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성능인 거죠. 결국 벤치마크 점수보다 중요한 게 내가 평소에 하는 일들을 이 노트북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고사양 작업에 필요하신 분들은 타협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가격대를 높여서 고사양 제품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사무 환경에서 사용하실 분들, 또 대학생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로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 아이디어 패드 슬림 3를 제 일상에 깊숙이 들여놓고 사용해보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급형이니까 그냥 웹서핑 정도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생각보다 자신감이 생겼달까요? 어느 정도 게임도 가능하고 AI 기능 마음껏 사용해도 생각보다 너무 잘 돌아가고 멀티태스킹도 잘 되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야 이거 괜찮다, 대학생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너무 좋은 제품이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불편 없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 이런 분들에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 작업과 웹서핑이 대부분의 사용 목적인 대학생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 또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준수한 성능의 노트북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평상시에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끔 캐주얼한 게임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 정말로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영상 편집이나 콘텐츠를 제작한다, 아니면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린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확한 색 보정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라고 결론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 제품이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해내는 만능 슈퍼카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매일 사용하는 기능들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히 처리해주는 실용적인 일꾼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쓰지도 않는 기능 때문에 우리 더 비싼 가격 지불하는 것보다 요즘 노트북 가격이 너무 오른 시점에 이렇게 좀 가성비 좋은 제품 구입해 보시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 그리고 2025년형보다 성능 부분에서 좀 많은 개선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며칠 동안 사용해본 결론에서는 이 제품 당장 구입해도 괜찮다. 아무튼 오늘은 이 가성비 노트북의 대명사 이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2026년형이 되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유지력과 성능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품 한번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격대에 비해서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싸구려 느낌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육각형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성비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 이 제품 한번 구입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아시는 100만원대의 가성비 노트북이 있다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구입하거나 대여해와서 또 영상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영상이 가성비 노트북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가성비 넘치고 좋은 제품으로 돌아올게요. 선택을 할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유바!